사건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김민지 기자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그 현장 아파트의 경비원이었는데요. 현장 최초로 목격한 경비원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시신이 많이 훼손돼 있는 상태였어요. 훼손된 것도 없어요. 엎드린 상태니까 제가 모르죠. 근데 옷차림은요? 옷차림. 와이셔츠하고 바지 차림했어요. 운동하고. 정장. 웃돌이는 17층 그 계단에 있었습니다. 복도에. 그 복도가 17층하고 18층 사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요. 17층 그 계단 복도에서 웃돌이는 거기서 발견했어요. 자택에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그럼 노회찬 의원?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자, 드루킹 측으로부터 이제 수천만 원을 받은 그런 의혹에 휩싸였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말이죠. 근데 조 부장님 궁금한 게요. 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각 당 원내대표들하고 미국 워싱턴 방문하고 돌아왔잖아요. 미국 워싱턴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당히 특검 수사를 받겠다라고 얘기한 게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네. 심경의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탈출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드루킹과 함께 핵심 인사로 나선 그 도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직접 줬다라든지 얼마를 줬다, 현금으로 줬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계속해서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전달했다라든지 또 영장 기각 사유가 굳이 이 변호사에 대해서 반드시 체포를 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되면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는 더 이제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겠나 가고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에는 이런 그 도모 변호사의 영장 기각 사실 이후에 정의당 내에서도 이거는 사실대로 밝혀야 된다. 사실이라면 출당을 시켜야 된다. 네, 이런 정의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면서 야 이거는 정말 이제 깨끗한 이미지로 승부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물러설 곳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며칠 전만 해도 워싱턴에서 우리 특파원들과 가진 그 기자 간담회에서요. 노회찬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의원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이렇게 불거졌다고? 그건 나한테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나도 궁금해하겠네. 드루킹이라는 사람하고는 전 기간에 걸쳐서 모든 기간에 걸쳐서 단 한 번도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돈 몇천만 원씩 주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자진 조사를 받거나 이럴 생각은 별로 없으신 거지. 연락이 오겠죠. 이래놓고 연락 안 오면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돈을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강하게 전면 부인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노회찬 원내대표가 오전 9시 38분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안 기자 어떻습니까? 유서를요 3통이나 남겼다면서요? 네, 고인의 아내 그리고 동생 그리고 끝으로 특검 수사에 관련된 입장을 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짚어드릴게요. 자, 노회찬 의원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서 경공모, 그러니까 드루킹 측으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자,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당에 보내는 메시지였는데요.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끝으로 국민에게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족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유서를 3통을 남겼다고 합니다. 부인과 동생 그리고 뭐 당원들 이렇게 3통을 남겼다고 하는데 근데 좀 전에 안 의원님 보면 노회찬 원내대표가 상당히 그 죄책감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를 우리가 안 기자 설명 들으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형으로도 징계로도 부족하다. 허물은 내 탓이다. 저를 벌하여 주시고 우리 당원들은 끝까지 아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는 글이 있었단 말이죠. 예. 이제 본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에서 들어온 다음에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마 귀국 이후에 아마 저는 뭐 도모 변호사든지 관계자를 만났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망이 특검이 수사망이
굉장히 압축돼 있다. 피해 나갈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좌절을 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일단 정당인으로서 특히 이제 노회찬 의원의 이미지가 굉장히 깨끗한 청렴한 정치. 예, 예. 이미지 아니에요. 그 이미지가 손상이 되고 또 그 이미지가 본인이 사랑했던 진보 정치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걸 굉장히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진보 정치 내에서조차 뭐 밝힐 건 밝혀야 된다는 압박을 굉장히 본인이 그게 크죠. 사실 같은 진영 내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 예,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크게 느꼈고 특히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나 때문에 진보 정치 전체가 욕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보 정치, 진보당을 사랑해달라는 이야기, 정의당을 사랑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조 부장. 예. 네, 이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19대 총선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요. 노 의원은 제가 민주당에 출입하고 있을 때도 전화를 걸어와서 좀 만나고 싶다. 아, 조 부장을요? 예, 조 의원, 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을 상대로 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항상 그 차 한잔 하자고 해서는 이 검찰 수사라든지 특히 돈이 오고 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검찰의 아주 그 세세한 수사에 대해서 아주 평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네, 그것은 곧 깨끗한 정치라는 것을 표방하는 자신의 어떤 철학 이것과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드루킹과 관련된 도모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노회찬 의원의 혐의가 부각이 됐죠. 아, 기각이 됐는데 오히려 부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특검 측에서는 이 노회찬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로 가는 징검다리인데 이 노회찬 의원부터 입증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루킹의 법정 진술이 계속 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관된 것. 2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직접 노회찬 의원에게 줬다. 현금으로? 예, 예. 현금으로 줬다. 현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발이 없는, 그러니까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노회찬 의원에게는 어떻게 보면 혐의 입증에 더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또 나머지 2천여만 원은 이 노회찬 의원의 부인의 운전기사가 경복모의 회원이었는데 그 경복모 회원에게 2천여만 원 전달이 됐다. 예. 그런데 그런 진술들이 경복모 회원과 그리고 도모 변호사 또 그리고 드루킹 이 세 사람 관련자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한 이미지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4천여만 원을 모두 받았는데 후원금 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후회하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이렇게까지 유서에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면서 제가 택시를 탔는데 예. 택시기사 그런 이야기를 해요. 노회찬 의원을 자기는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팬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깟 돈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깟 돈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도 아침에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정말 깜짝 놀라고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고 예. 굉장히 이제 노회찬 의원은 정치인과 굉장히 높이를 평가합니다. 정치인들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합니다. 근데 노회찬 의원은 정치인들의 말의 품격을 높였어요. 예.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위트 있게 굉장히 잘합니다. 그럼 설득력이 잘하거든요. 극단적인 언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노회찬 의원이 가장 거기에 가까운 예. 드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진보 정당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 굉장히 과격한 언어로 좀 극단을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여백이 있는 여유가 있는 언어를 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그 택시 기사분의 말을 저도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예. 왜 돈을 받았겠느냐? 이게 이제 시점이 2016년 3월입니다. 예, 총선 한 달 전. 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노회찬 의원이 서울의 지역구로 있다가 경남으로 예. 창원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내려가면 공식적인 선거 비용 위에 돈이 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구가 또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비공식적인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3월이면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진보정당 후보가 원래 기본적으로 보수가 좀 센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제 아마 굉장히 경쟁이 심한, 각축이 심한 그런 지역구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런 돈에 대한 어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게 아니었겠느냐 예.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나와요. 예. 물론 그건 추정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한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당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구시대의 막내이자 새 시대를 여는 맏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 자금의 투명성에 대해서 집권 5년 내내 사활을 걸었고 또 대선 자금 수사를 통해서 자신도 십자가를 졌거든요. 그런데 2009년에 박연차 게이트라는 이 수사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정치 개혁과 깨끗한 돈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나.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그만큼 자신이 걸었던 어떤 철학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노회찬 원내대표가 했을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제어가 그거였는데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그 궁금증이 조금 아마 풀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제가 지난주에 그 각 당 원내대표하고 미국을 방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방문하기 전에 노 원내대표가 찾은 곳이 있다면서요, 안 기자? 네, 특이하게도 이용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성우 이용원이라는 곳인데요. 1920년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이용원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기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이곳을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용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노회찬 의원에게 뭐가 요즘 안 좋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별것 아니다. 곧 해결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다른 손님이 있지 않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받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끝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를 정리를 하면서 신변도 정리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아주 허름한 옛 이용원이죠. 노 원내대표가 즐겨 탔던 말리동에 있는 성우 이용원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